참 이게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 6일 저녁 8시 7분쯤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대교 근처의 한강공원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물에 어떤 여성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질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 빠져 있던 숨진 여성은 후드티에 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자, 강물 속에 있던 여성을 구조했는데 이미 상태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얘기 들어보시죠. 위치는 올림픽대교 남단 북쪽이고 다리에서는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둔치 쪽이고요. 발견했을 때 수면에 계셨는데 의식이랑 호흡이 없으셨고요. 가슴 쪽에 칼이 꼽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 끔찍해서 네. 저희가 참 어떻게 상세하게 묘사를 해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저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올림픽대교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수면 위였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여성의 그 당시 발견 당시의 상황이 흉기가 관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단은 여성을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일단 결국 이제 숨졌어요. 일단 현장 인근에서 뭐 흉기, 외투, 휴대전화 이런 소지품 등 가방까지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보도상으로는 타살 혐의점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저걸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 때문에 미스테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자, 2011년 경북 문경의 한 폐채석장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사망한 사람이 발견이 됐었죠. 자, 그런데 당연히 타살이려니 했는데 당시 국가수가 뭐 실험까지 하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다 설정해서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이 여성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게 스스로에게 흉기를 관통할 만큼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그렇게 한다? 참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최초에 발견됐을 때 물에 빠졌다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입고 있던 게 후드티하고 바지 차림이었는데 가슴 부위에 흉기로 훼손이 되어 있다는데 그냥 훼손이 아니라 관통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들어가서 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찔른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가슴을 갖다가 관통될 정도까지 하고 난 뒤에 물로 들어간 것인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현장 인근에서 이 A 씨의 외투라든지 휴대전화 그리고 이제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2015년 3월 달에 경남 창원에서 발생되던 50대 그 조선족 남성이 칼에 아주 여러 군데 그 자창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었었는데요. 예. 처음에 이게 살해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자기 몸을 찌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그 어떤 그 상처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부검 사진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 가슴을 완전히 관통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이게 뭐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도 좀 상당히 생경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경찰은 곧바로 사망 당일 그 여성이 어떻게 이 한강공원까지 오게 된 건지 그 행적을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과연 실마리가 나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37분이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을 해서 쭉 동선을 파악을 해봤더니 자택에 나와서 서울에 온 것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쪽에 광나루 한강공원에 도착한 게 CCTV에 찍힌 게 오후 7시 30분이었어요. 그런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시간, 그러니까 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8시 7분입니다. 그러니까 37분은 그동안의 행적이 안 잡혀 있어요. 물론 한강 주변에 워낙 CCTV가 많기 때문에 다 점검을 해봤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37분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자, 한강공원에 들어가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그 37분 이 와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게 이제 미궁인 건데요. 결국 경찰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까지 타살로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뭔가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한강공원에 들어선 게 7시 반, 그리고 신고 들어간 게 8시 7분인데 그 이 사이에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없었던 걸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CCTV에 찍힌 어떤 인적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 여성이 집 나설 때부터 그 한강공원에 들어서기까지 이 누군가와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는 이 시신에서 방어흔이 발견이 안 됐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타살로 연결이 되는 어떤 정확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찰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국가수 부검 결과를 좀 봐야겠죠. 네, 일단은 국가수에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1차 소견은 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 왼쪽에 자창, 그러니까 찔린 상처에 의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추정이 되는데 아까 그러면 이게 과연 여자가 혼자 스스로 이런 상처를 낼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를 보면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수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현재 입장입니다. 교수님,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경찰도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경찰 이 한강에서 만약에 사람이 저렇게 그 죽음을 맞이한다면 통상 투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다리 위에서 추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신을 하게 되면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찍혔고 한강공원을 통해서 한강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집이 그 경기도 이천 같은데 예. 거기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광진구에 있는 올림픽 대교 인근에 광나루 한강 시민공원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찰의 어떤 그 수사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수사에 의하면 숨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문들 예컨대 물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갖다 찌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심리상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그 자창을 내려고 그러면 그것이 주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찔러서 관통까지 됐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일반적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인 탐문이라든가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이 여성이 그 본인의 몸에 상해를 가했던 그 상처를 냈던 그 흉기를 본인이 직접 갖고 왔던 게 확인된 건지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도상으로는 뭐 경찰에서 그걸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이 흉기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 사건 계속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